오늘 마약 오남용 예방학 쪽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마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국주의 침탈 역사적인 과정에 19세기에 있어서 아편전쟁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마약 유통은 밀무역이었습니다. 각 나라에 보면 세관이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바다 해자를 써서 해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세관이라고 하고 있죠. 일본에서도 세관이다 이렇게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밀무역입니다. 정식 그 나라를 들어갈 때 세관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무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렇습니다. 아편전쟁의 배경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교역하는 그 많은 그 제품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FTA를 체결해서 미국하고 우리가 무역을 했다시피 그 당시에도 그런 무역의 그 계약에 의해서 영국하고 청나라에서 그걸 이제 무역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편이라는 게 있었죠. 영어로는 오피움, 중국어로는 아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의 동인도 회사라고 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에 만드는 그 동인도 회사가 있었는데 그 동인도 회사에서 인도에서 재배한 그 양귀비 그것을 아편으로 제조해서 중국에 밀무역으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역 항목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편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세관을 통하지 않고 많은 양의 아편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 1840년도에 드디어 홍콩이라는 그 작은 어촌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아편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국과의 100년 조차가 지나서 1998년도에 반환한 걸 되어 있죠. 그 홍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중국어로는 향이라 합니다. 향항. 근데 이게 그걸 영국 사람들이 홍콩이라고 이제 언어에 가깝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작은 어촌이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 큰 도시로 변모가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밀무역 하는 당시에 지난번에 화면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많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청나라에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 아편을 복용을 하고 아편굴에 누워서 아편을 흡입하는 그 장면을 사진에서 여러 번 봤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은 1840년도에 1차 아편전쟁이 있었고 37년 후에 1970
6년도에 또 2차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은 처음에는 전쟁이 아니었죠. 갈등이 있다가 국지적으로 전투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영국에서 2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성서에 나오는 그 용을 거대한 용이라 보고 중국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2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1, 2차 아편 전쟁이 영국의 승리를 감안해서 많은 금액이 배상금이 전쟁 배상금이 청구되었고 영국은 그야말로 중국에 차가 유명하잖아요. 3,000 몇 가지의 차가 있다는데 그 차를 갖다 수입해가지고 하면서 그것은 은을 아편 무역을 해서 다 만회하고 전쟁 배상금까지 이제 물려가지고 영국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1840년도부터 시작한 해서 1876년도에 2차 아편전쟁이 끝난 그런 역사입니다. 지금도 아편은 그때는 식물성은 마약이었지만 지금은 합성 마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상으로서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날 취임식하는 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펜타닐이 그 많은 펜타닐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플로리다를 통하는 그 국경을 통해서 많은 그 펜타닐이 유입이 돼서 그리고 심지어는 캐나다를 통해서 캐나다의 그 미국과의 국경을 통해서 많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이 돼서 그 통계에 의하면은 1년에 미국에 사망하는 인원이 8만 명이라 합니다. 순수한 펜타닐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또 좀비와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그 장면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신문 지상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아편 전쟁 이후에 우리 오늘 강의는 일제 식민 통치를 이제 벗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에 5.16 군사 혁명을 해서 3년간 재건 최고위원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 16년까지 통치를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 대통령 재임 기간이 1963년부터 1979년. 근데 실제로는 61년도에 혁명을 일으켜서 3년까지 군사 정부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16년으로 저희들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동안에 우리가 마약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을 우리가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라든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이 지나간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드린 이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남용 방지, 취급 허가, 기록 관리 등 엄격한 허가 감시 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마약을 취급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고 4년까지
법령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떠냐? 그 당시에 청나라가 그냥 망했습니다. 이 마약 때문에. 청나라는 결국 망하고 나중에 손문 선생이 이제 통치하고 밀어주는 국민당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중국의 역사는 공산당과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과 국민당 장기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국공 연합을 해서 1945년까지 일본군을 몰아낸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일본군이 결국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천황이 한국 방송을 하면서 결국 미주리 함상에서 한국 문서에 조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중국 역사는 1948년도까지 국공내전을 했습니다. 하고 결국은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물러나서 지금 이제 대만 중화민국이 이제 설립이 됐고요. 지금 중국 대륙을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비로소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중국이라는 말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이라는 말. 비로소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을 우리가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당,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만 중국 한족이 지배하는 중원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 역사는 한족이 지배하지 않는 이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를 이제 바라봤을 때 항상 중국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칭을 구분할 때는 꼭, 수, 당, 송, 명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명칭을 하는 게 맞지, 그 있는 나라가 다 중국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동북공정이라 해서 중국의 4대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북공정이 우리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상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강의도 듣고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그 당시에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지방 정권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고구려는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와 당과 그런 전쟁을 했었죠. 그 동북공정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도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그 동북공정이라는 그 역사를 두고 지금도 침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제시대 그 당시에 그 많은 중국의 그 아편이 한국을 돌았습니다. 일제시대도. 그래서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편쟁이들이 많았어요. 다만 그때는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편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그 많은 아편이 중국에서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안 그러면 그 선박을 통해서 중국에서 많은 아편이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해방 후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 3년간 미군정 통치를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정부가 들어서서 정식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에 재현 의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이윤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재헌 국회의원으로 첫 번째 이제 우리 투표를 통해서, 공개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헌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재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진보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도에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재헌 국회의원 개원하는 시점에 이승만 박사께서 그 이윤영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문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 기도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걸 요청할 때도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기초에 두고 우리가 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만 앞으로 살 수 있다. 그래야 중국을, 그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안 됐을 당시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은 10월 달에 1948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국가를 완벽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 국가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중국의 노예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이승만 박사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중국의 당시에 아편 전쟁을 통하고, 아편 때문에 청나라가 망했지만 중국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안전에서 그걸 미국의 많은 그 펜타닐의 정부체로 합니다. 정부체라는 뭔가 하면은 펜타닐 그 마약이 가기 전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그 공정을 거쳐서 가지고 있는 원료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의 과정만 거치면은 마약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과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중남미에서 지금 그것이 공정을 거쳐가지고 바로 마약이 돼서 미국에 많은 양의 그것이 신출귀몰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마약을 판다 이게 아닙니다. 중국에는 오랜 그 전략이 있어요. 초안전이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 위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막고 있지만은, 그것이 한국은 예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무차별하게 지금 저 마약이 유통 구조가 지금 생기고 있고, 또 무차별하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수개월 전에 강릉 밑에 옥계항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큰 화물선이 돌았는데 거기에
많은 양의 마약이 있다 해서 미국 FBI에서 이 국제 공조입니다. 국제 공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 전체가 이거는 막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FBI에서 한국에 이첩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이 경찰은 뭐 손도 못 대고 해서 군이 가서 그것을 이제 압수를 했습니다. 많은 양 압수인데 그 수백만 명이 복용할 수 있는 그 양입니다. 코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그동안 강의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코카인은 그 중독성이 좀 펜타닐에 비해서 떨어지고 하지만은 가격이 비쌉니다. 한국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유통 조직이 그야말로 들어오기 위해서 사색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미 한국은 그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수질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잘 흘러가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수질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이 마약 그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이미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이제 중국의 펜타닐 공격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1년에 8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펜타닐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모 고위 장성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은 우리가 1억 명을 사살을 해야 우리가 세계 1등 국가로 세계 통치 국가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초한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한전 중국어로 있는데요. 그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한국에서도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략. 하지만은 그 전략의 그 근본 원인은 근본 그 사용 명칭이라든가 그 개념은 중국에서 왔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온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도 많은 양의 그 마약이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유통도 시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을 최고 사형까지 시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특이하게 이 대마관에 관한 그런 약을 우리가 약제로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걸 개방을 해서 마약의 유통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이제 그 검찰청에 그 마약 전담 부서도 그냥 폐지시키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뭐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습니다만은 버닝썬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그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마약을 그러면 무함의 상태로 지금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 청정국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박정희 대통령 재임식 제안에도 이승만 박사도 있었고 장면 정부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마약 예방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이런 강한 정책을 세워서 정책과 그 실행 과정을 같이 이렇게 챙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약 집회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역화시키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그 타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약 유통 과정도
정치적인 상황하고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왜 이런 국가 법령에 해서 대마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고,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강력한 그 법이 있었는가. 근데 지금 중국에는 마약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최후 사형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람들도 그 연계가 돼서 사형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박 대통령의 그 법령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구속당하면서 한참 있었죠. 신중년 씨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조영필 씨, 그리고 이장희 씨, 여러분들 뭐 아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김세환 씨 아시죠? 김세환 씨도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조사를 받고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렸었죠. 그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을 보면은 제국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제국주의는 어떤 겁니까? 자기 나라 통치 외에 다른 나라 간섭하고 그 통치하려고 덤비는 그 국가를 제국주의라 합니다. 그런 전략 하에 이 마약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시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마약에 관한 예방에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국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그 신문도 정론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론지들이 자기 임무를 다 못하고 있어요. 과거의 권위주의 서슬 펄던 그 권위주의 시대에도 그 신문들이 말이죠, 조정동이라든가 이런 신문들은, 중앙일보는 조금 그 득이 떨어진다마는 조선 동아에서 대들었습니다. 옳게 보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집단으로 완전히 변모해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이런 마약에 대한 이런 심각한 상황, 중국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모인 우리 교수님들이라든가 우리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평생교육원 교수님들은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과거처럼 촉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제국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거대한 그 화학 회사를 거느리고 펜타닐의 전구체인 그런 걸 90%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남미에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펜타닐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펜타닐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합성마약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마약인 그거하고 다르듯이 이거는 한번 복용하게 되면 바로 중독이 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코카인이나 이런 거는 수차례 경험도 하고 이래도 완전 중독은 안 되지만 이 펜타닐은요 너무나 강력하고 값도 싸고 그 시간도 길고 중독대가
있는 시간이 한 번 복용하면은 그렇게 기다는 걸 아시고 한 번 복용하면 끝이 나요. 우리가 알코올을 보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생존율이 2%. 100명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 명대로 사는 사람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 중독자들은요, 여러분들 그 좀비처럼 다니는 펜타닐 중독자들 지면상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자기 명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큰 그런 마약입니다. 또 굉장히 값이 싸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년에 13조 원이라는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3조 원. 마약에만 하는데 그 마약을 단속하는 조직 운영,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치료하는 게 이제 미국에는 그 굉장히 그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거는 유통하는 사람들만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중일 이 3국은 이 마약 정책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데 많은 돈을, 또 그 중에 13조 원이라는 돈을 치료하는데 많은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복용하는 사람도 단속을 굉장히 합니다. 형사범으로 구속시키기도 하고, 일본은 굉장히 강력하고요. 한국은 그 중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강도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치료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지금도 유교 전통을 지키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공자님이 중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유교 사상이 제일 집대성되고 정착이 된 곳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일본은 그냥 맘먹었고요. 중국은 공산당들이 돌아서 그 공자 격하운동을 많이 시작했죠. 그러니까 공자를 갖다가 우리는 공자 선생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은 중국어로 꽁노알이라 합니다. 공자 아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직역을 하면은 그렇게 공자를 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책임지고 하는 게 그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 유교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돈이 안 들어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마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제마약 경찰대학교,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도 그렇게 출범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분들이 이 마약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 속에는 마약의 역사에 대한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하신 분이 외래 강사로 나가면은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우리가 원천적으로 마약이 유통되는 유통 그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연구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서 마약이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뿌리내릴 수 없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간에 가장 우리 처음 그 일제시대의 그
마약이 많은 유통되는 그런 시기에 벗어나서 시간 됐어요. 시간. 그 정책을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리고, 우리 한국의 마약 정책이 지금 어느 정도 가가 있느냐를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 거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이제 했는지는 시간 됐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박정희 대통령 취임 시간을 강의 여러분들한테 법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